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야말로 추미애 법사위의 전투력을 역대급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예상대로 이재명 죽이기였습니다. 이틀 만에 내린 판결이니 봤다는 자료도 없을 것이고 이것을 봤다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개월간의 거짓의 성은 대법원에서 그들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실제 수백 건 분량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봤다는데 그 많은 양을 물리적으로 스캔할 수가 있었는지 이 스캔 자료를 봤다면 로그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셉니다. 형사소송에서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수사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전자문서로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법적 효력 있는 문서는 법원 예규의 규칙에 의해서도 종이 기록입니다. 대법관들에게 언제 종이 기록 배부했습니까? 대법관님들에게 언제 배부되었는지 여부는 저는 모릅니다. 재판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니까 기록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록을 스캔했습니까? 모릅니까? 그 기록은 1, 2심 기록은 스캔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 2심 기록이 그럼 스캔되어 있는데 그 1, 2심 기록에는 공판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수사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공판 기록과 수사 기록 모두 스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이 스캔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봤어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럼 그건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수사 기록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일단 이 사건이 그러면은 스캔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대법관과 대법원장 컴퓨터 가셔가지고 윈도우 키와 영문 R을 눌러서 실행창을 실행하시고 이벤트 뷰어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창이 실행이 되면 윈도우 로그를 누르고 보안 탭을 클릭하시고 그 보안 탭을 클릭하신 이후에 3월 2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로그 기록을 추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 내주세요. 제가 계속 그거 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스캔이 돼 있다면은 대법관들 컴퓨터, 대법원장 컴퓨터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추출이 금방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의 답변이 몇만 뷰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2천만 뷰 넘습니다. 거의 법대생, 로스쿨생, 법대 교수들 혹은 법대 동문회에서까지 전원합의체 배당 논쟁이 붙었답니다.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됐냐? 우리 법원조직법 7조가 어떻게 됐었지? 이런 논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결론은 우리가 릴레이 기자회견이라도 할까? 지금 릴레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조희대가 사퇴해야 끝나겠네? 라는 말까지 한답니다. 이 사건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정말 조희대 별동대라고 불리는 이 사건 기록은 대부분 다 연구관들에게 공유가 된대요.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은 공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연구관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연구관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록 다 스캔 못 떴을 거고 이 스캔 기록 다 연구관들도 제대로 못 봤을 거고 대법관들이 검토는커녕 연구관들이 써준 판결문 보고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해서 사실상의 강요에 의해서 판결을 강요받았을 거란 겁니다. 이어 회의 말미에 조희대가 등장하여 인사를 하는데 오늘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영청하였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후 파악하여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질문이 이어지는데 네, 대법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대법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대법원장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국정감사 일정을 잡아서 좀 준비를 좀 정확히 하시고 종합국감 전에 네, 위원님의 말씀을 심사숙고 중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박지원 위원님. 대법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의원들의 질의와 지난 월요일 7 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이 재판사항에 관한 거라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부 간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위원장님, 국정원장을 역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제가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져왔습니다.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사법부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재판에 간섭을 했고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종합감사도 있지만은 종합감사 전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더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대법원장님, 오늘 현장 국감에서 충분히 소명이 되고 대법원의 입장들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미궁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님, 저희가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 적극 협조해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국감에 나가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증언도 제대로 해라 라고 지휘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놓은 이 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란이 있던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그 다음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원 소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책임도 지셔야 된다. 자, 끝장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것인데 추미애 법사위, 민주당, 그리고 그 등 뒤에 민주시민들이 죽을 리는 없겠지요. 하루 종일 조희대의 엉터리 판결로 대법원 직원들은 이게 뭔 고생이며 이게 뭔 불명예인가라고 생각하는 짜증의 표정이 군데군데 보였는데 조희대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은 이미 화석이 되었습니다. 조희대가 살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를 심판하는 국민의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재판으로 보입니다. 1심은 유죄, 원심은 무죄, 1, 2심이 이렇게 180도 다른 결론이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법률심에서 왜 멀쩡한 판사들이 1심과 항소심이 이렇게 다를까 하면은 숙고를 거듭해야 되는데 예외를 5번 반복을 하고 이러한 정치 판결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말미에 이렇게 돼 있나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기록을 면밀히 보고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동전 던지기로 1심으로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처럼 형사사건이 아직 전자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 스캔이 된 공판 조서 등 그런 기록만 봤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지 않으셨다. 심지어 가장 핵심 증거라 할 수 있는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일반인의 인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유죄의 판단 근거로 하면서 그 사진이 담겨져 있는 증거 기록조차 보지 않았다를 추정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다라는 것은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우리는 동전 던지기를 했다. 그래서 1심이 정답이다라는 거에 따라서 1심을 따라갔다라고 밖에 읽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월 1일은 대선 직전에 빨리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드리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대법원장은 중계방송을 통해서 판결을 중계했습니다. 역시 그대로 법원 행정처장님 국회의 수많은 답변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 이후 보충 의견을 인용하면서 대선 후보 등록 임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만 바로 이 말 때문에 이 자체가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해버렸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우리 행정처장님은 거듭 해명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하시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 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전합의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이성, 이 사건만 예외로 다룬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이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방패로 무한 권한은 있는데 무한 책임은 없다. 책임은 1도 없다. 책임은 제로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권한이 있는데 책임은 없는 공직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법을 수단으로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사법살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주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한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말씀하신 대로 내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은 아이러니하다. 대법원은 숙고를 거듭할 수 있는 그래서 보석과 같은 결론을 내놔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 마치 고백록 같았습니다. 판결문이라기보다 그 성실한 솔직한 고백록을 보면서 이 내란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내란범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를 맞이한 때에 바로 국민 선택권, 가장 기본권인 국민의 공민권을,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권을, 주권을 침해하려 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장님이나 또 대신 방패가 돼서 앉아 계시는 법원 행정처장님은 죄송하지만 악의 평범성의 대표 명사격인 아이히만을 부는 듯합니다. 우리는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나머지 동조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서 했을 뿐이다. 그 결과는 모른다. 어느 대법관의 고백처럼 항소심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는데 고법이 왜 그렇게 급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그저 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것이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수도 없는 절규에 비슷한
차라리 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절규입니다. 호소입니다. 그 호소에 대해서 꿈쩍도 않으시고 계속 위증을 하시거나 일반론을 내세우면서 솔직한 답변을 회피하시고 사실상 실질상 국정감사를 방해하시고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